월요일 유튜브 쩌는 미쿠가제 쩌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월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와, 제 여기 옆에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여기는 좀 덜한데 여기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여기 옆에 이렇게 흰머리가 나는 게 고혈압이 있으면 흰머리가 이렇게 또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고혈압이지 않습니까? 약을 먹고 있거든요. 한 2달 전인가?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자는데 뒷목이 엄청나게 땡겨가지고 며칠간 너무나 땡겨서 뭐 잠을 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또 영상을 이렇게 또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의 이제 지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좀 빨리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빨리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피가 막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또 도나봐. 여러 군데가 이렇게 또 기름이 쌓여 있을 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또 빨리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고혈압이 더 심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뒷목이 너무나 많이 땡겨가지고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가가지고 너무나 많이 땡기고 그렇다. 좀 이제 어떻게 약 좀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고혈압 약을 처음에 이렇게 또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먹었었던 그 약은 좀 조그만 거여가지고 그 약을 먹더라도 이 혈압이 많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많이 안 내려가서 이게 좀 처방량을 좀 세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2배로 이렇게 또 올려주더라고요. 2배로 올려주니까 그나마 나.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난다고 하면은 이게 좀 고혈압이다 라고 어디서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고혈압이 있은 뒤로부터 여기 이제 흰머리가 더 많이 이렇게 또 나는 것 같아요. 원래 흰머리가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가 좀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나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건강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하고 이제 중국 만나가지고 그 무역 협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관세에 대한 협상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러면서 그 협상안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 145%, 125%의 그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협상을 이렇게 또 맺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중국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고위급이 이렇게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렇게 또 갔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부총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양국 간에 대부분에 대한 이제 관세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합의를 이렇게 또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90일 동안 또 90일이야. 90일을 왜 이렇게 또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90일 동안 이 상호 관세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리는데 이제 합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145%의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145%에서 30%로 관세를 줄이기로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125%에서 10%로 관세를 이렇게 또 줄이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한 115% 정도 관세를 내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원래 이 중국에다가 20%의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겼거든요. 그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는 이유는 중국이 펜타닐 같은 거, 뭐 마약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우회적으로 이렇게 또 보낸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20%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10% 이제 관세를 이제 더 매긴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뭐다 이 보편적인 관세 10%만
만 더 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다가 10% 이제 관세를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또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이제 똑같이 이제 90일 동안에는 중국에다가도 10%만 더 매기겠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20% 플러스 10% 이렇게 또 해가지고 30%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똑같이 10%만 매기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90일 동안에는 이 관세를 145%, 125%에서 뭐 10%, 뭐 30%로 관세를 팍 낮춰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둘 다 이렇게 또 이해를 이렇게 한 것은 우리 모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관세를 이렇게 너무나 높게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우리 둘 다 죽어나가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90일 동안만 이렇게 또 이 유예를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90일 뒤에는 어느 정도 이제 상당하게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이렇게 또 본 것은 이제 오늘이 12일이지 않습니까? 14일부터 이렇게 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고 있는 중국 물건들은 지금 멈춘 상태거든요. 지금은 중국에서도 이제 선박들을 보내고 있지 않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14일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보내기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145%였다가 이제 30%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높기는 높지만 예전처럼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다시 이제 선박에 이렇게 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스캇 베센트가 이번 여기 스위스 제네바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중국의 부총리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또 협상을 이렇게 또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이 관세를 이렇게 또 합의한 것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디커플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진전이 된 그런 이제 작전을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뭐 progress in strategic decoupling,이다 중국이랑. 뭐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현 정부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미국이 중국이랑 이 무역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손해를 이렇게 또 입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손해를 이 무역 적자를 이렇게 또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에다가 관세를 이렇게 또 많이 때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은 중국이랑 디커플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캇 베센트는 완벽한 탈중국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그때 이제 중국이랑 좀 이제 공급망 문제를 이렇게 또 겪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막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멈춰버리고 중국이 막 아파트 같은 거 다 그냥 가둬버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만약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미국한테 이렇게 또 보내는 그 공급망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또 일으킨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한테 이제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자립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탈중국은 어렵겠지만 그러더라도 공급망 같은 것들은 이제 다변화를 이렇게 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번 합의로 인해 가지고 90일 동안은 이 상호 관세에 대해 가지고 우선은 일시적으로 이제 중단을 한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편적인 건데 10%는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또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이렇게 또 매겨가지고 그냥 30% 중국에다가는 이제 30%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미국에다가 이제 10%만 이렇게 또 똑같이 중국은 계속 이제 똑같이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매기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전 대통령이나 계속해가지고 중국에서 이 펜타닐 연료를 미국 주변 국가들로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펜타닐을 이렇게 또 제조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너네가 알아가지고 펜타닐 연료 이렇게 또 보내는 거 너네들이 좀 이제 단속을 이렇게 또 잘 해라. 라고 하면서 관세를 20% 이렇게 또 올렸거든요. 이거는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중국이 미국에다가 이 펜타닐 연료 우회적으로 이렇게 또 보내는 것을 그거를 이제 잘 막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뭐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선은 이 합의를 이렇게 또 본 것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없던 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45%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 것은 이제 없던 게 이렇게 또 돼버리게 되면서 그냥 이제 보편적인 관세 10%만 이렇게 또 매기다 보니까 그냥 중국이랑 이렇게 막 이래저래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가지고 무역 적자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거의 대부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우존스 2.1% 정도 뭐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도 2.6% 정도 이제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을 본다고 하면은 3.6% 정도 뭐 거의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큰 폭으로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하고 중국이랑 지금 원래 했었던 그 관세 뭐 145%, 뭐 125%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한 것에서 115%씩 이제 관세를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 관세에서 115%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인하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제 미국은 이제 경기 침체에서 이제 벗어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CNBC랑 이렇게 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중국이랑 우리 협상을 이렇게 또 하면서 매우 생산적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며칠 안에 또 다른 회담이 이렇게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그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베스트바이 7% 정도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왜냐하면은 관세가 이렇게 또 너무나 높다 보니까 이 베스트바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전기 제품들을 이렇게 또 이 수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베스트바이 이제 거의 날아가냐?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거의 뭐 상호 관세는 이제 없다시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베스트바이 7%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델도 7% 정도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뭐 제품들을 이렇게 또 파는 그런 이제 주식들뿐만이 아니라 뭐 세마이 컨덕터 이런 주식들, 뭐 반도체 주식들도 지금 9% 정도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 이 아마존에서도 굉장히 많은 뭐 스몰 비즈니스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또 수입을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이렇게 또 팔아지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때는 엄청나게 이렇게 또 아마존이 이제 다 같이 내려갔죠. 다 같이 이렇게 또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아마존은 7% 정도 이렇게 또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애플도 뭐 아시다시피 애플은 아이폰을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이렇게 또 생산을 하거든요. 중국에서 대략 한 80% 정도를 조립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갔다가 이제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가 오늘 애플은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ETF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6% 이상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발표를 그 한 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또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길 때 뭐 엄청나게 좀 세게 매겼다가 막 올리지 않았습니까? 뭐 80% 올렸다가 뭐 100% 올렸다가 145% 이렇게 또 올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너 때문에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쫄았죠. 쫄아가지고 이제 패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에서는 이 미국의 불확실성이 일부 이렇게 또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오늘 많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은 뭐 완벽하게 해결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또 뭐 스캇 베센트나 이제 중국이나 또 다시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그리고 중국의 관세에 대해서도 이제 90일만 이렇게 또 미룬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뭐 일부 해소가 되기는 됐지만
아직도 변동성은 굉장히 많다. 이제 여러 가지예요. 이 변화할 것은 너무나 많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것인 것 마냥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불확실성이 많이 이렇게 또 해소가 되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90일 동안은 이렇게 또 유지가 이렇게 또 된다고 하니까 90일 기간에는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좀 이제 안전세를 이렇게 더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럴 거면은 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출렁거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이렇게 또 할런지 이제 모르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이렇게 또 하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도 있고, 이래저래 이렇게 또 하다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돈을 번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과연 주식 시장은 어떻게 계속 이렇게 또 흘러갈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한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미국의 약값이 뭐 미친 듯이 이렇게 또 비싸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진짜 미친 듯이 비쌉니다. 이런 뭐 브랜드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약사들한테 30일 이내에 처방약들을 이제 가격을 인하를 해라. 만약에 인하를 이렇게 또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부가 억지로라도 이 약값을 이렇게 또 제한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는 그런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보건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제약사들이랑 이제 새로운 가격에 이렇게 또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지금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약사들에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30일 동안의 이제 기간 안에 이 가격을 이제 낮추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제 억지로라도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또 지불하는 그런 수준만큼의 가격을 이렇게 또 낮추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행정명령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유럽 수준의 가격을 이렇게 또 지불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우선 이제 메디케어, 이 노인분들 이렇게 또 하고 계시는 보험 있지 않습니까? 메디케어나 뭐 메디케이드 같은 뭐 저소득층들 이런 이 정부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또 적용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 약값을 이렇게 또 내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이 부담을 이렇게 또 줄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 민간 보험 가입자에는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칠지는 모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가지고 이 약값이 어떻게 바뀔지 계속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봐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업계에서는 제약사들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환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억지로 이렇게 이 약값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이렇게 또 내리는 것은 환자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뭐 제약사들에서 투자 같은 거 하지도 않을 것이고 뭐 R&D 같은 거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혁신 연구에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위축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앞으로 새로운 약들을 이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제약사 이제 로비 단체에서는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약값을 낮추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생산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중국 의약품들에 대해 가지고 더 의존을 이렇게 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마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만들려고, 미국에서 이제 제조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약값을 내린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생산을 할 수도 없고, 이 중국 의약품들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의존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미국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을 주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소리죠. 그렇게 제약 회사들에서는 이 반응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전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기 때에도 이런 비슷한 거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법원에서 시행에 이렇게 또 중단이 이렇게 또 됐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저번 정책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또 적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더 강하게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때는 자신이 이제 하고 싶었던 거 이제 못했던 거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 2기 때는 지금 파워가 엄청나거든요. 뭐 입법부, 행정부, 뭐 사법부, 뭐 전부 다 뭐 자기 손아귀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모든 이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또 강력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강력하고 이제 압박적으로 이렇게 또 밀어붙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약값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지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너무나 많이 이제 돈을 낸다라는 그런 소리죠. 유럽에서는 훨씬 더 싼 약이 미국에서는 이제 훨씬 더 비싸게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유럽이랑 이제 비슷한 수준의 이제 약값을 이렇게 또 내야 한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은 로비와 그리고 이제 정치 자금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이렇게 또 행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가지고 수조 달러를 이렇게 또 절약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 커플 트릴리언 달러를 우리가 절약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약값을 이렇게 또 내리는 것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약값이 좀 이제 정식 나간 것들이 이렇게 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값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내리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 약값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갈지는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 주말에, 그러니까 저번 주말이죠. 저번 주말에 미국하고 이제 중국 간의 그 관세 정책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이렇게 또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145%는 이제 없게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90일 동안은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애플 팀쿡이랑 이렇게 또 전화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이렇게 또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벌 오피스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오늘이네요. 오늘 아침에 팀쿡이랑 이렇게 또 통화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팀쿡 이제 애플에서는 미국 내 투자를 더 늘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을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또 자랑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애플이 미국 내에서 이 AI 서버를 이렇게 또 휴스턴에서 조립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더 늘린다고 이렇게 또 전에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애플에서는 5천억 달러를 어마무시하죠. 5천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의 관세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랑 이렇게 또 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이제 없어지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145%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애플의 주가는 6% 정도 이렇게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아까 전에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3% 이상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제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이렇게 또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한테는 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관세가 이제 오르게 된 것이거든요. 여전히 이제 30%의 관세를 이렇게 또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나 이제 베트남에 비해서는 확실히 훨씬 더 비싸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인도나 베트남에서는 한 10%의 관세만 이렇게 또 부과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 애플에서는 과연 이 공급망을 어떻게 이렇게 또 바꿀지 이제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정책을 이제 밥 먹듯이 이렇게 또 바꾸다 보니까 이 애플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이제 관망세를 이렇게 또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애플의 기기들을 미국에서 이렇게 또 생산을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원하거든요. 제조를 미국에서 해라.
라고 원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우선 미국에서는 그런 제조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제조 능력도 없고 이런 협력 업체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제 아이폰 같은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생산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비용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들다 보니까 만약에 이 애플이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1,000 넘거든요. 이게 3배 이상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핸드폰을 3,000~4,000달러씩 주고 못 사지 않습니까? 못 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비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팀 쿡은 지금 공급망을 계속 이제 다양화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중국에서만 이렇게 또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그리고 인도에서도 생산을 이렇게 또 늘리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 어느 정도 지금 일단락 되기는 됐지만 이게 90일만 이렇게 또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이렇게 또 헤쳐나갈지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어이없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카타르 있지 않습니까? 카타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4억 상당의 $400 밀리언 상장의 호화 전용기 보잉 747을 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한테 그냥 뇌물을 이렇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뒤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 당당하게 보잉 747을 지금 주려고 이렇게 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왕실에서 이렇게 또 주려고 하고 있는 이 보잉 747을 받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어마무시한 논란이 확산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 카타르에서 이렇게 또 주려고 하고 있는 이 보잉 747을 우선 이 에어포스 1으로 이렇게 또 사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재단에 이렇게 또 귀속을 할 계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뭐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말해가지고 이 카타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잉 747을 새 거를 이렇게 또 줘가지고 그 보잉 747을 에어포스 1으로 이제 개조를 이렇게 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그거를 이제 에어포스 1으로 이렇게 또 쓰다가 자신이 이제 퇴임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자신의 이제 도서관 재단에 이렇게 또 넣어가지고 자신이 이제 계속 이제 퇴임을 한 뒤에도 이제 쓴다라는 그런 소리, 이제 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보잉에서 에어포스 1을 이제 주문 제작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잉에서는 그 에어포스 1 그 제작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좀 이제 지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카타르에서 나한테 지금 이 보잉 747을 이렇게 또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카타르 측에서 나한테 이렇게 또 제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방위부에 대한 이 기여이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이것은 아주 좋은 제스처이다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민주당은 뭐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 공화당 지지자들, 공화당에서도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조차 이것은 헌법에 위반을 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리고 부패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카타르한테 이런 뇌물을 앞에서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이런 판례가 난다고 하면은 나중에 뇌물 같은 거 이제 계속 이렇게 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뇌물을 이렇게 받게 된다고 하면은 카타르는 뭐 당연히 좀 이제 좋은 그런 결정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버니 샌더스 이제 상원 의원은 이거는 단순히 부패를 넘어서 가지고 헌법을 노골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이제 상원 이제 원내대표 척 슈머도 이거는 미국의 우선주의가 아니라 카타르 후원의 에어포스 1이다. 라고 비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구 트럼프 지지자인 로라조차도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커다란 오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대놓고 이 뇌물을 이렇게 또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보잉 747을 이제 공짜로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이 쓰다가 이제 나중에는 자신이 이제 쓰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않습니까? 트럼프 뭐 도서관 재단에 이렇게 또 기부를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는 거기에다가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쓴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이거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헌법적으로도 이제 위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노골적인 이제 부패 아니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백악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모든 외국 정부의 선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가지고 안전한 투명성의 하에 수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해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카타르 정부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이제 결정된 것은 없다 라고 하면서 기체를 이렇게 또 제공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카타르 이제 방문을 이렇게 또 앞두고 이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더 논란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400 밀리언, 4억 달러 상당의 이 호화, 이 전용기를 공짜로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야, 그러니까 대통령 이거 하고 있으면서 월급 뭐 $40만 정도 자기가 안 받는다고 하는데, 당연히 안 받고 주가 조작하면서 돈 많이 벌고, 뭐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팔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그리고 이런 외교적인 순방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뇌물을 보잉 747을 받고 있고, 이게 $40만 랑 비교가 되냐고. 아니, 월급 $40만 당연히 안 받아도 되지. 그거 안 받는 대신에 다른 곳에서 뒤로 엄청나게 지금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챙기지만 솔직히 말해서 뇌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런 것이 지금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가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텔레그래프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을 4월달 초에 엄청나게 세게 이렇게 또 때렸다가, 그러다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저번 주말에 중국이랑 합의를 이렇게 또 보게 되면서 관세가 이제 거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경기 침체 피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텔레그래프의 이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관세 정책 세게 이렇게 또 했다가 지금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도 이렇게 또 세게 나오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진짜 우리 큰일 나겠다. 중국도 뭐 나가리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미국도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많은 비난을 이렇게 또 받았거든요. 많은 비난을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섰죠. 물러서게 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경기 침체 피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IMF에서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합의가 글로벌 경기 침체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아마도 올해 말쯤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다들 이렇게 또 입을 모아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쫄았죠. 쫄아가지고 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역사에 이제 남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 발 이렇게 또 빼다 보니까 이 글로벌 경기 침체는 어쩌면은 미국이랑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피할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행정 명령들 그리고 이제 정책들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지수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 발 다 빼지 않았습니까? 다 이제 90일 동안 이렇게 또 연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미국은 경기 침체 아마도 피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철저히 계속 이렇게 또 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른 나라들이랑 관세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중국이랑은 이제 무역 같은 거 좀 이제 줄여라 아니면 없애라라고 이제 계속해가지고 중국을
이 세계 무대에서 이제 배제를 이렇게 또 시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과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이제 산하에 잘 살아날 수 있을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근데 왜 어게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계속 이제 넘버원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미국만 항상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잘 될 수 있을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이제 너무나 다른 나라들한테 좀 신뢰감을 지금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한테는 악영향을 좀 이제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집락 많이 쓰시나요? 저도 집락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쓰거든요. 집락, 뭐, 부엌에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또 하거나, 그리고 뭐 음식을 먹은 다음에나, 뭐 항상 뭐 남으면은 이 집락에다 넣어가지고 냉장 보관하거나 뭐 냉동 보관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집락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뭐 전자레인지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또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집락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집락은 전자레인지 이용이나 냉동에 사용 괜찮다라고 이렇게 좀 이제 광고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집락을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주민이 집락을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집단 소송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집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그리고 이제 냉동에 안전하다. 라는 그런 이제 광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광고와 달리 이 집락에 음식을 넣고 이제 냉동을 하거나,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또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유출이 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어느 이제 주민이 요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집락에다가 집단 소송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집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폴리에틴과 그리고 이제 폴리프로펜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열을 이렇게 또 하거나, 그리고 이제 냉동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 음식에 스며들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락에 뭐 포장이나 광고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위험에 대해 가지고 경고가 없다, 워닝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만약에 이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이 냉동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경고 문구가 없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는 그 문구만 믿고 제품을 이렇게 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 이제 노출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적으로 이제 우려를 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인체에 축적이 될 수가 있다. 배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체에 계속 이렇게 또 축적이 되기 때문에 혈류나 폐, 뭐 심장 조직까지 침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만성 염증, 뭐 산화 스트레스, 뭐 세포 손상 등 유발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주민, 그리고 뭐 여러 명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집단 소송을 이렇게 또 하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집락의 광고, 그리고 제품 표시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정을 이렇게 또 요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손해배상도 이렇게 또 청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집락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집락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집락을 본다고 하면은 프리저라고 해가지고 냉동용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뭐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또 소분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고기를 소분을 해가지고 집락에 넣어가지고 냉동을 이렇게 또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집락이 프리저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고기를 이 집락에 넣어서 이렇게 또 냉동을 하면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나온다? 야, 이거는 좀 이제 충격적이지 않나. 만약에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이 고기를 왁스페이퍼도 마이크로 플라스틱 나오나? 어쨌든 간에 이제 다른 거에 이렇게 또 쌓아가지고 한 번 더 쌓아가지고 이제 집락에 이렇게 또 넣지 않았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집락을 이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넣고 직접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또 이제 처음 들어봤네요. 저는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예, 이 집락을 직접적으로 넣고 사용은 하지는 않거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집락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좀 이제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역시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소송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이렇게 또 찾는 것도 뭐 괜찮아 보이지가 않나.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좀 더 이제 나은 그런 삶의 질을 이렇게 또 올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런데 또 이제 악덕적으로 이렇게 또 이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송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대기업들한테 이렇게 소송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많은 그 손해배상을 이렇게 또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특히 이제 변호사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또 잘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번다고 합니다. 이런 소송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집락에 대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팜트리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리조나도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이 아리조나 이제 피닉스에서 팜트리에 대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50피트짜리 이제 팜트리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50피트짜리 이제 팜트리를 이제 잎사귀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정리를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타고 있었었대요. 추리를 이렇게 또 트림을 이렇게 또 하는, 추리를 이렇게 또 트림을 하는, 라임이 맞는데 이게 힙합인가? 랩을 이렇게 또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추리를 이렇게 또 트림을 하는, 하는 그 사람이 정원사가 이 팜추리에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50피트짜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높은 곳에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이 팜추리를 이렇게 또 트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이 나뭇잎이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그 나뭇잎 더미에 이렇게 또 깔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깔리게 되면서 의식을 이렇게 또 잃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조대가 이제 바로 이렇게 또 와가지고 그 50m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또 구조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나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막 나뭇잎에 이렇게 또 깔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정도가 이렇게 또 소요가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또 구조를 했었을 그 당시에는 좀 이제 숨을 잘 못 쉬고 있었던 그런 이제 상태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또 이동을 이렇게 또 했지만, 구조했었을 그 당시에도 숨을 쉬기 어려운 상태이다 보니까 사망을 결국에는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10년 이상 야자수 이제 손질을 이렇게 또 해왔었던 베테랑 이제 작업자였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족에 따른다고 하면은 사고를 이렇게 또 당했을 그 당시에 스페인어로 살려달라, ayúdame, por favor, socorro, por favor, ayúdame 이렇게 또 했나봐요. 살려달라고 이렇게 또 외쳤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가족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뭐 아내가 있고, 그리고 딸 10대 딸 2명이 이렇게 또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은 고인을 멕시코로 이렇게 또 옮겨가지고 고향에 이렇게 또 안치할 그런 계획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야자수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야자수 손질은 진짜 엄청나게 위험한 작업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은 수십 년간 이렇게 또 자란 야자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높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잘라야 하거든요. 이 야자수가 이제 끝에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가 이제 시즌에 이렇게 또 지나면은 그게 이제 시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내려오는 것을 잘라야지만 이쁘게 이 야자수를 이렇게 또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십수년간 자란 이 야자수는 이 너무나 높은 곳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작업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리밍을 이렇게 또 하는 그 업계에서는 이렇게 사망을 하는 그런 사례가 이렇게 또 잦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트리밍을 하는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내가 아는 친구들 중에 내가 이제 같은 업종에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친구들 중에 18명이나 이 팜트리를 이렇게 또 트림을 이렇게 또 하다가 사망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너무나 이렇게 또 높게 올라가서 트리밍을 이렇게 하다가 뭐 떨어지거나,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느 영상을 이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또 봤거든요. 어느 사람이 팜트리를 이렇게 또 트림을 하거나 이 나무를 이렇게 또 자르러 갔나 봐요.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이 팜트리가 이제 너무나 무겁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자르는데 자르자마자 그 위에 있었던 그 무거운 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팜트리가 위가 무거운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막 휘청휘청 거리는 거야. 휘청휘청 거리는데,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와, 그거 보고 뭐 시겁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야자수 이렇게 또 손질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야자수가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은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야자수에는 그 야자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본다고 하면은 야자수 열매가 단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니 왜 야자수 나무에 야자가 없지? 야자를 그 코코넛이 왜 없지? 라고 이렇게 또 했는데, 왜냐 하면은 그 코코넛이 이게 다 익으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다가 사람이 맞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이 미국에는 야자수 이렇게 또 할 때는 코코넛이 없는 야자수만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멕시코에 전에 크루저를 타고 이렇게 또 놀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멕시코에는 야자수 나무에 야자가 코코넛이 달려 있어. 달려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떨어지면 맞으면 죽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야자수 나무는 굉장히 위험한 나무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 캘리포니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도시들의 이 홈리스 이렇게 또 이 텐트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텐트 치는 거 천막을 이렇게 또 철거를 이렇게 또 하라고 지금 주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촉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을 더 빨리 이렇게 또 실행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뉴섬 주지사는 지금 법을 지금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 특히 이제 LA 근처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노숙자들이 공공 장소에서 텐트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치고 있거든요. 칠 데가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도시 생활을 이렇게 또 해야 하다 보니까 뭐 공원 같은 곳들이나 그리고 뭐 프리웨이 뭐 잔디 같은 곳들 여기에다가 텐트를 이렇게 또 쳐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또 노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또 낳고 있지 않습니까? 뭐 치안 문제도 있고 도시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캠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또 퇴치를 이렇게 또 하려고 새로운 법 같은 것들까지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각 도시들에서 노숙자 엔캠프멘트 천막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철거를 이렇게 또 빨리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2028년도인가 이제 LA에서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LA 올림픽 오기 전까지 빨리 이런 천막 같은 거 다 치워버려야 하거든요. 앞으로 한 2, 3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 LA 올림픽을 이렇게 또 앞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철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뉴섬 주지사가 이렇게 또 제시를 하고 있는 이 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속적인 캠프 금지, 이 텐트를 이렇게 또 쳐가지고 쭉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캠프를 하는 것은 이제 금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도에다가 이 텐트를 이렇게 또 치는 것을 금지, 보행로를 이렇게 또 막는 노숙자 캠프는 철거 대상, 요것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런 이 텐트를 이렇게 또 철거를 하기 전에는 통지를 이렇게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대체 시설을 이렇게 또 제공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철거를 하기 전에 쉼터나 주거 공간을 제공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해주고, 어쨌든 간에 이제 뉴섬 주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두는 것은 절대 자비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즉각적이고도 이제 인도적인 방법으로 캠프를 이렇게 또 철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쉼터와 그리고 주거지를 이렇게 또 연결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의 노숙자들 수는
18만 7천 명에 달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중에 LA 카운티에 이렇게 또 거주를 하고 있는 노숙자들의 수는 7만 5천여 명에 달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LA에 가장 많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법을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지켜지기 어려운 법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인스타그램에서 이 영상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영상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마존 딜리버리 드라이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얼굴이 다 나오는데 얼굴 모자이크 하나도 되지도 않고 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아마존 딜리버리 이 하는 그 여성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존 이 딜리버리 이 여성이 LA에서 이렇게 딜리버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우드랜드 힐즈 지역에 두 가정에 딜리버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똥을 싸고 오줌을 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어제 인스타그램에서 엄청나게 영상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 여성이 아마존 옷을 입고 이 아마존 딜리버리를 하더라고요. 딜리버리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 앞마당에서 똥을 쌉니다. 똥을 싸. 아니 CCTV가 없는 줄 알았나봐. CCTV가 없는 줄 알고 똥을 싸고 가. 아니 그거 똥을 싸고 휴지도 닦지도 않고 가던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에 가서도 거기서도 또 이제 CCTV가 없는 줄 알았나봐. 거기에서도 이제 또 소포를 이렇게 또 전달을 한 다음에 쉬를 하고 또 나와. 그런데 아마 이 영상이 잡힌 것만 2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짓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와, 이 진짜 사람이, 저는 중국에서 이런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런 영상이 나왔다라는 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아마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이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에서는 바로 이 사람을 이렇게 또 잘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배송 기사가 이런 부적절한 그 행동을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깊은 유감을 이렇게 또 표한다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참 어이가 없지가 않습니까? 아니 배달을 하면은 그냥 배달만 하면 되지. 똥 마려우면은 잠깐 멈추고 똥 싸고 오면 되지. 아니 굳이 남의 앞마당에다가 똥을 싸고 쉬를 했어야 했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 CCTV 없는 사람들은 이거 뭐야 웬 똥이지? 이거 누가 또 이제 커다란 개가 와가지고 똥을 싸고 갔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미국도 CCTV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집도 CCTV가 한 10대 정도가 있어요. CCTV 이제 굉장히 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웨이즈라고 하는 WYZE라고 하는 그 웨이즈 그 캠이 있거든요. 그거는 $30밖에 하지 않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화질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와이파이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전선만 연결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CCTV가 여기저기 이렇게 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짓은 이제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64세 여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64세 여성, 까메로라고 하는 어디 이제 할머님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또 살았다고 합니다.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또 살았는데 불체자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또 거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4월 7일에 한 달 전쯤에 샌디에고의 이제 해병대로 잘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샌디에고에는 해병대가 있어가지고 그 군사 기지가 이렇게 또 많거든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잘못 해병대 기지로 이렇게 또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그런데 뭐 해병대 뭐 이런 이제 군사 기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신분 검사를 철저하게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분이 별로 없었었다고 해요. 아니 그런데 운전면허증도 없었나 봐요. 신분을 이렇게 또 확인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스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받게 됐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또 잡혀 들어가가지고 지금 구금소에 이렇게 또 수감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방 절차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또 실수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추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할머님, 이 64세 할머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라호야에서 이 샌디에고죠. 샌디에고 이제 근처에 있는 이 라호야 식당에서 이렇게 또 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을 이렇게 또 하면서 주유소에 이렇게 또 들렸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해병대 기지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렇게 또 잡히게 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당뇨병을 이렇게 또 앓고 있고 뭐 혈관 질환도 이렇게 또 앓고 있어가지고 건강에 우려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적 지원을 이렇게 또 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 모금 캠페인을 이렇게 또 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따님이 계시대요. 따님이 지금 모금 캠페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불법 체류자들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하에 좀 굉장히 위태위태한 삶을 미국에서 이렇게 또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LA 근처, 이 롤렌 하이츠이지 않습니까? 이 하시엔다 하이츠. 여기가 제가 또 이제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여기 이제 또 이제 맛있는 음식점들도 있고, 그리고 중국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사는 곳인데, 그런데 어제 이 LA 인근 하시엔다 하이츠 그 60번 있는 곳에서 SUV 차량과 그리고 관광 버스가 이렇게 또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새벽 5시에 이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이 SUV 운전자는 사고가 난 뒤에 이제 화재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불이 이렇게 또 나가지고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 32명이 이제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중태에 이렇게 또 빠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교통사고가 이렇게 또 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SUV가 고속도로 그 차선에 멈춰 있었다고 하네요. 무슨 문제가 이렇게 또 있었나 봐요, 차량에. 그래가지고 버스가 그 SUV 뒤를 충돌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불이 나고 SUV 운전자는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버스는 그 옆으로 이렇게 또 가드레일을 이렇게 또 들이받게 되면서 버스 안에는 63명이 이렇게 또 탑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부상을 당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스는 코리아타운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디오 지역에서 이 한국 그 코리아타운에 버스가 계속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 카지노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인 것 같아요. 아마 한국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타시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인도하고 이제 파키스탄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중재하에, 미국의 이제 중재하에 즉각적인 휴전에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휴전 세부 사항을 지금 논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휴전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이 합의를 이렇게 또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이제 유지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이제 유지가 이렇게 또 되고 있고 좀 이제 긴장 상태라고는 한다고 합니다. 긴장 상태에 있기는 있지만 휴전을 잘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휴전 세부 사항을 지금 두 국가에서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논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 오늘부터 이제 논의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오늘부터 이렇게 또 논의를 하면서 이제 미국도 여기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뭐 도와주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 휴전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휴전이 잘 이제 협상이 이렇게 또 끝나가지고 좀 더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에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Love is all you want.
someone